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PIC 과학 광고 들으면서 궁금해가지고 홈페이지 막 들어가 보고 있는데 가격을 보고 싶었는데 광고가 너무 짧아가지고 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PIC 과학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공지에게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괌을 가본 적이 없는데 요것도 들으니까 괌 가고 싶네요. 괌 가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투자로 돈을 벌어야겠죠. 이어서는 월가의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PIC 전문이잖아요. PIC가 뭐 각 나라마다 있어요? 아니, 전 세계 많이 있죠. 오. 네, 근데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가봤거든요. 어디 가보셨어요? 유럽에 쪽도 갔던 거. 유럽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괌도 가봤죠, 거기. 오, 여기 가보셨어요 이미? 근데 거기는 애들 있죠, 애들. 어린 애들 있는 쪽에서는 진짜 최고죠.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도 좋고 요즘은 초등학생 다 큰데 하여튼 애들. 이화들? 네, 그런 데는 이제 애들을 봐주잖아요. 맡겨놓고 놀 수 있군요. 그런 거 있고 먹는 게 좋죠. 먹는 게 뭐 24시간 거기 있으니까. 24시간 동안 그냥 올 뷔페 같은 데 열려있고 그래 24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제 가도 다 있어요. 밤 12시. 왜냐하면 괌이나 이런 비행기가 우리는 밤 늦게 도착할 거예요. 웬만한 데가. 그래요? 다 있죠. 저도 가보고 싶네요. 자, 휴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가보시면 계시네. PIC 옆에 하얏트도 있고 바로 옆에 있을 아, 거예요. 그래요? 네. 부럽네요. 다들 그 주변에 다 가보셨네요. 저만 못 네. 가봤네요. 저도 한번 그럼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할 텐데 아이가 아직 없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올랐어요. 좀 반등을 했어요. 네, 금리가 좀 하락했죠. 네. 금리가 하락하면 따라오는 게 또 달러가 좀 하락했는데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 증가율이 예상보다 반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또 호재라고 하는데 굳이 그게 호재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튼 지금 그동안 막 불안했던 것들이 약간 꺾였다는 정도에 일단은 안도를 좀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어저께 하락을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우지수가 0.4%, S&P 500이 0.8% 반등했고요. 나스닥이 어저께 1%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오늘 1.3% 정도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좀 5% 올라갔는데 뭐 이유는 뭐 굳이 따져보면 제가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솔직히 없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굳이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팔란티아가 오늘 좀 반등한 거가 아마 팔란티아 또 주주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또 대한민국에. 그래서 팔란티아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3대 주스가 모두 반등한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부터 볼까요? 10년물 금리가 4.81 뭐 어저께 넘었었잖아요. 오늘 4.73, 74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저도 사실 낮은 게 아니죠? 이거 엄청 높은 겁니다. 엄청 높은 거죠. 어저께 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서 뉴스 보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러는데 코스피가 엄청 떨어졌다면서 어저께. 큰일 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급락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금리 CME 페드 워치 툴을 한번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요거가 이제 금리가 11월 때 올린다는 예상치인데요. 일주일 전보다는 소폭 상향했어요. 소폭 상향했지만 어제 대비는 조금 내려갔다. 그래서 일주일 되면 약간 올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지금 연준 인사들이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 이번 주 내내 그냥 여러 군데서 연설을 하거나 뭐 간담회 이런 거 하는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금리가 고금리가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늘 이런 거 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CME 이런 것도 보는 거 중요하지만 주식은 이런 게 살아 있는 거죠. CME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 처음 보신 것 같이 말씀드려 제가 당황스럽죠. 주가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요거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주가가 좋네요. 이거 서운하죠.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서운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2, 3월부터 플랫폼 기업에서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뭐 다 된 건 아닙니다. 네. CME가 있고 또 보시면 그 IC인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MSCI MSCI도 마찬가지고요. 그 뉴욕의 증권거래소, 그 유럽 증권거래소 갖고 있는 거가 하나 있는데 인터콘티넨탈 뭐 있는데 그건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나스닥도 있는데 나스닥 상장사의 나스닥은 거래소의 상장 나스닥은 재미가 없어요. 네. 한번 쳐보세요. 뉴욕 NYSC 홀더라고 한번 쳐보세요. 오너라고 한번 쳐보시면 그게 전 세계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름 아실 분이
계실 텐데요. 여튼 플랫폼 기업인데 CME가 있겠고요. CME는 시카고의 선물 위주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선물. CBOE는 옵션 위주로 하는 건데 한번 이것도 한번 잠깐 보고 찾아보시겠어요, 요도랭커님? 이 화면이요? CBOE요. 기업을 찾아보시라고. CBOE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빅스라는 것이잖아요. 옵션. 이건 사상 최고 거잖아요. 저런 투자 여러분 하고 계세요? 아니 하시는 분 계시죠. 왜냐하면 저희 미주미 카페 보면 이런 거 하시는 분 꽤 많아요. 왜냐면 하도 제가 저는 얘기하면 그냥 귀에 진물날동을 얘기를 하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맞아요. 이런 건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네. 그 회사 이름을 이런데 갑자기 까먹었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올려주실 거예요. 네, 찾아보시면 나갔고요. 하여튼 ADP 민간고용 일자리인데요. 8만 9천 명인데 전망 16만 명. 그리고 전월 달에는 18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일 밤이죠. 한국 시간은 내일 밤이면 이제 9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달러는 이 금리랑 같은 방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 내린 것도 아닙니다. 조금 약간 106 정도 기록이 됐죠. 약간 쉬어가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가 훅 떨어졌어요. 유가 훅 떨어졌어요. 유가 훅 떨어진 거는 지금 뭐 미국에서 휘발유 수요가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여튼 것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것도 긍정적이죠. 네.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에도 마이너스 요인일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흑자 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유가는 좀 많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많이 떨어야 된다고 해요. 지금 IC라고 올려주셨는데 IC 맞아요? 제가 IC라고 잠깐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IC라고 치니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그 회사 맞습니다. 네, 그 회사 주가 어떤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가 뭐 좋네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건 아니고 바닥권에서 이제 월 기준으로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바닥 딛고 그게 나스닥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 두 개가. 109달러. 그것까지도 그것도 다 같이 했는데 그건 재미없고 CBOE나 그 CME가 좀 살아있죠. 지금. 그러네요. 예. 금값도 지금 3월 이후 최저치까지. 그래서 금값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달러랑 좀 반대로 가야 되는데 달러랑 같이 올라갔었던 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금값이 좀 내려가는 모습. 3월 이후 최저치까지 왔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왜요? 아니 우리 의원님께서 네. 위원님께서 네. 우리 하원 이장. 동네 이장으로 아주 네. 재미삼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사하시면 안 됩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됐잖아요. 동네 이장님이신지. 이거 됐잖아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죠 아침에. 해임돼요. 뭐 처음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시장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도장 늦게 찍을 것이다. 사인 늦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샷다운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이런 얘기죠. 얘기죠. 이거 보시면 저는 뭐 제가 이거 미국의 하원을 어떻게 의자가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건 지금 관심도 후보가 없다고 막 없고 관심도 그러더라고요. 없는데 지금 보면 강경파들이 나서서 뭐 잘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 방송에서 이거 얘기를 왜 안 하냐 그래서 난 관심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 써 있죠. 네.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입니다 지금요. May not have any major immediate implication. 월스트리트의 즉각적인 어떤 영향은 없다.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45일이 연장됐잖아요. 그렇죠. 45일 연장됐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잘린 거잖아요. 너 왜 합의 줬냐 뭐 해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또 가능성을 좀 올려놨다라는 정도. 그 정도가 영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것 때문에 또 미국이 뭐 끝장난다. 근데 뭐 샷다운 되고 막 그러면은 네. 또 이제 무디스에서 그럴 가만히 수 있지 있죠.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럴 수 국가 있죠. 신용 등을 강등한다 그러고 또 그럼 주식시장 와장창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고. 그럴 수 있죠.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셧다운 있었던 경우는 어땠느냐. 주가가. 네, 그걸 궁금하잖아요. 네. 1995년에 있었고요. 11월에 있었고, 95년 12월부터 96년 1월까지 있었고요. 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있었고요. 2018년 1월에 있었고, 2018년 12월부터 19월까지 또 이렇게 있었어요. 몰랐어요. 각각 5일, 거래 일수입니다. 5일, 14일, 14일, 2일, 20일.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것이 이걸 겁니다, 아마.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이래요. 트럼프 대통령 때. 오늘 아침에 이장이라 그러더니 트럼프도 발음이 안 됩니다. 22일 거래일이니까 한 달 넘어 있었잖아요. 네. 그죠? 한 달 하고 나서 한 50일, 40일 정도가 달력으로 보면 있었던 건데요. 평균 거래일수로 보면 11.4일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을 보면 1995년에 5번 있었는데 주가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격으로 뭐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올랐다. 뭐 중간에 뭐 내려갔는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기억이 안 나죠, 저는 평균적으로. 솔직히. 그렇지만 올랐더라 얘기하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통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걱정은 시간 많은 사람이 한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5%, 6% 올라가면서 오늘 S&P 500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네.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요. 저 찾아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건 베런즈 기사인데요. 테슬라 스탁이 서징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건 왜 올랐냐는 게 제 역설적으로 쓴 겁니다. 전기 자동차를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덕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죠? 전기차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주식 숏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숏을 많이 했는데 주가 쇼커버. 많이 떨어졌고 숏커버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일정 수준 그보다 좀 이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좀 생산이나 딜리버리가 적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적게 나왔는데 그 예상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런 예상 수준보다 아래 나왔던 것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른 것이 아니겠냐라는 월가의 시각이 다수 의견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유를 따져 그러면 그 재미 삼아서 이 밸런스 기사는 땡큐란 말을 쓴 겁니다. 입이 시장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희들 덕분에 올라. 그런 사람들 주가 많이 떨어뜨려 놨다는 겁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반등했다. 그래서 일부 쇼커버 얘기도 기사에 좀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블룸버그도 거의 비슷한 톤으로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계시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의 투자 의견이 바뀐 건 없어요. 네,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히려 목표 주가가 토리스트가 $10 정도 내린 거 정도 어저께 저기 확인 드린 바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다음 주 팔란티어가 되겠는데 팔란티어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데 팔란티어도 이제 2번이 되려고 노력하는 3번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팔란티어도 뭐 완전히 흑자 전환하면 뭐 더 많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이거죠 지금요. 미국의 헬스 데이터 뭐 컨트랙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뭐 보건복지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그 소위 데이터 이런 수집 데이터 분석하는 거랑 계약을 맺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탑픽으로 올라서 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또 5년짜리 장기 계약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요거 5년 동안 계약이고 이건 메디컬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 갖고 분석하고 뭐 내리는 거죠.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블룸버그 기사가 오늘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시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준비하시는 지금 키뱅크가 얼마 전에 에어비앤비 투자 의견 하향했잖아요. 네. 요새 키뱅크가 좀 시니컬한 것 같아요. 애플에 대해서도 투자 애플도 의견 좀 내리고. 투자를 좀 키뱅크 왜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그 나쁘게 얘기한다 그래서 마음엔 들지 우리나라에선 이런 얘기하면 신상 털리잖아요. 신상 털 네가 얼마나 잘했냐 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냥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발언하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거에 늘 대해서는 말씀드리잖아요. 리스펙트다. 자기 의견이 계속해서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오는 건 파이어죠. 해고만 당하면 되잖아요. 대부분 신상 털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차라리 되겠는데 신상털이 낫겠네요. 파이어보다. 신상 털고 나서 업계에서 완전 히 잘리죠. 대한민국은. 네, 쉽지 않죠. 이게. 어쨌든.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냐. 키뱅크에서 매수에서 중립 나왔고요. 팬데믹이고 이후에 보복 유행 수요의 둔화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맞아요. 얘네들은 에어비앤비가 약간 슬로우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걸 때문에 매수 의견에서 투자 의견 얘기했고 이들이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좀 높다 얘기를 하는 거면서 투자 의견을 냈어요. 어떤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어저께 많이 떨어졌고 오늘 그냥 횡보했어요. 이게 어저께 있었더니 어저께 개파락했고 횡보했고 오늘 다른 거 반등할 때 반등 못했잖아요. 그거 팩트가 되겠는데요. 또 하나 약간 종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은 오늘 좀 반등을 했어요. 오늘 올라간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로얄 캐리비안도 올랐고 오늘 그 항공주도 올라가면서 네. 유가 하락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부인할 수는 없겠는데요. 문제는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요. 리벤지 트래블리즈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건데, 예. What comes next? 그럼 다음에 뭐냐는 건데 여기서 저는 보통 기사인 줄 알고 안 읽으려다가 딱 끌렸어요. 다음에 오는 거 뭐야 했더니 완전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뭐죠? 무슨 제는 얘기냐면 우주 간다고요? 아니죠. 이게 여태까지는 보복 관광이라는 거가 빈값이 아무리 비싸도 갔고 호텔이 너무나 비싸더라도 뭘 하더라도 끼역끼역 물려서라도 싼 거서 갔고
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엄청 많은 길, 그 많은 3시간, 5시간 동안 줄 서 있던 건 뉴스 보셨잖아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갔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끝났다. 이제는 좀 더 편한 거 간다. 편하고 편한 호텔, 편한 럭셔리, 예를 들어서 리조트를 간다는 겁니다. PIC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럭셔리한 리조트 이런 데 간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 거 하면서 얘기한 거가 이거죠. 로열 캐리비안.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 메리엇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더 이제 고급화된 네. 그런 리조트를 즐기는 RHP는 저는 사실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한번 리츠 할 때 봤다가 그다음에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주간 재미없는데 이거가 전 세계 주요 럭셔리 리조트를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리츠인데 이런 걸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석하는 애도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지금 여행에 관련된 건 다양한 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슈도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나스닥이 1% 넘는 반등을 보였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국장이 어제 많이 하락했는데 얼마나 이것을 되돌릴 것인가. 그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디 큰 폭의 상승을 기원하며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